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2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하락 마감했죠. 다우는 0.6%, 나스닥은 1%. 주가가 저점 찍고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약간 눌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는데요. 결국 트럼프가 언급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EU의 관세를 50%로 6월 1일부터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식의 언급이 하나 있었죠. 트럼프가 관세 발언만 했다 하면 시장은 물리고요. 관세 발언이 없으면 시장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계속 보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도 그 상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트럼프는 EU를 압박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EU와 빨리 협상을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EU의 옆에 나라인 영국과 협상을 했기 때문에 영국이 상징성을 주고 있잖아요. 제가 영국이 왜 했는지 잘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상징성 때문에 바로 옆에 연합은 따라가지 않겠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요구하는 그런 어떤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EU는 미국에 해를 끼치고 미국을 이용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미국과 무역 분쟁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 미국의 빌리에서 힘이 너무 밀려서 손해보는 걸 만회하기 위한 과정으로 만든 게 EU 연합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메리카권은 미국에 있고 아시아권은 중국이 있는데 유럽은 다 쪼개져 있잖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 묶어놓은 건데 그걸 오해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트럼프 일기 때는 트윗을 통해서, 그쵸? 트윗을 통해서 계속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자기가 만든 소셜미디어 그 트루스 소설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계속 글을 씁니다. 저는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럼 미국 사람들은 점수를 많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는 미국이란 나라를 떠나서 세계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70억을 쥐었다 놨다 하는 흔드는 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재미가 붙어서 하는 거지 정말 목적이 있어서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가 그 얘기를 했어요. 6월 1일부터 EU에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미국장에 빠져버린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해봤겠습니까? 그렇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3% 가락하면서 3조 달러가 시총 3조 달러 깨졌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마무리하고 자기가 한 행위가 많은 사람 손해를 끼쳤다면 그걸 물어줄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대통령이라는 입장은 사실은 약간 중도적 입장에서 많은 걸 견제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완전히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시장을 쥐고 흔드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오늘 아침에 속보가 나옵니다. 7월 9일로 유예를 한다. 이게 참 어저께 얘기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하고 3일 만에 바꾼 거예요. 장 시작 전에. 저점에 주가를 살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1% 빠졌잖아요. 그렇죠? 오늘 얘기해서 오늘 미국장 열리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또 주가 올리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는데 시간에 지금 1% 올라요. 그럼 야간에서 빠진 거니까 야간에 미국 시장 우리나라 야간 때 미국 시장 빠진 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일기 때도 굉장히 변덕이 심해서 그것 때문에 솔직히 시장 시황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었는데 예측을 했죠. 계속 바뀔 거다. 마음 바뀌고 예측했지만 이 정도로 변죽이 심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하락분은 시장이 반영이 안 될 것을 봐야 되겠죠. 특히 오늘 위클리 만기 때문에 하락을 겨냥한 누군가는 반대로 세게 쳐버리던지 아니면은 밀었다가 올리던지 해야 되겠죠. 아니면 완전히 거꾸로 가던지 청객으로 가던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때까지 우리나라는 시간 외에 해외 미니 선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의 미니 선물로 봐가지고는 오늘 미국 시장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과 좀 반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중국을 겨냥해서 저가 블랙웰 AI 칩을 개발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중국의 그 AI 칩 수출 제한 때문에 H20이라는 그 칩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가격이 저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이 엔비디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이게 트럼프의 영린을 건드릴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 엔비디아가 상당히 모험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강한 자가 약하고 약한 자가 강할까? 뭐 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는 있는데요. 지금 젠스랑이 이 AI의 중심국을 대만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제2의 큰 시장, 세계 2위 시장을 안 놓칠 거다. 근데 이게 명분이에요. 명분이지만 결국 중국 사람이거든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이제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합니다. 그냥 경제인이 하는 거니까 내비둬 이럴지 아니면 뭔가 덜미잡기를 할지 이걸 되게 궁금하거든요. 트럼프는 지금 대만으로 그 AI의 중심을 가는 것도 지금 불만일 거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어떤 발언이 있을 건데 엔비디아가 정말 이 상황에서 4년을 버텨낼지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엔비디아로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당분간 투자 종목에서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를 저는 미국의 투톱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대만으로 그런 어떤 의미심장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같처럼 H2 블랙웰 저가 사양 뭐 만들었다 이것도 문제죠. 근데 테슬라가 대통령의 정부 효율부 장관이 돼서 이거 되겠다 싶었는데 반기 들고 막 나오려는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테슬라가 상당한 이익을 보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톱으로 세웠어요. 근데 지금은 투톱 다 오늘부로 일단 투톱에서 제외입니다. 물론 뭐 가겠지만 핫 이슈에서 잠깐 좀 멈춰서 좀 보려고 합니다. 테슬라는 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왜냐면 그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의 그 정치자금 후원으로 됐는데 테슬라를 너무 무너뜨리고 있는 공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조금 제가 걸린다 이거죠. 물론 뭐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계속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정치인과 경제인은 다르잖아요. 정치인은 정책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고 경제인은 자기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상황.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정부에 나온 걸로 봤을 때는 테슬라를 계속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지만 만약에 정치와 계속 연결해 간다 그러면 좀 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투톱에서 잠깐 관망적으로 오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엔비디아는 오늘부로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이제 약간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시장을 차트를 보시면 다우는 밀렸죠. 다우는 밀렸습니다. 20에서까지. 근데 오늘 다시 올라올 것 같고요.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5일선과 20에서는 중간 값으로 들어간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살려내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해외 종목 중에 두 종목에 대해서 제가 투톱이다라고 예전에 얘기해서 굉장히 간신히 해도 지금 이제 오늘부로는 약간 고민을 좀 하는 종목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지금 여기서 행보하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이제 오늘 밤 한번 봐봐야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이 수출 제한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이 투자가들이 AI 칩에 대한 생산으로 중국에서 수익을 더 많이 낼 거냐는 쪽으로 볼 건지 약간 부담으로 받아볼 건지 이거는 좀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트럼프가 이걸 분명히 걸고 넘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거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이번 주에 금통위가 있어요. 시장의 전문가 91%는 금리 인하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뭐 시장에서는
빅스텝 얘기도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빅스텝을 할 것 같으면 0.5씩 두 번 하는 게 맞지. 굳이 그걸 얘기할 필요가 있냐. 오히려 금리 인하를 0.5를 할 거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하게 표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계속 하는 게 맞죠. 우리나라 지금 내수도 거의 뭐 많이 망가졌어요. 안 망가졌다고 그런다면 그 잘못된 통계죠. 지금 문 닫은 그 일반인들도 엄청 많거든요. 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시장 대응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관세 결과 보고 금리 인하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제 대응이라는 거, 금리는 선제 대응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도 선제 대응이 되게 의미가 있다. 어차피 까발려진 내용이잖아요, 불확실성. 그렇다 그러면 뭐 지금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또다시 금리 인하를 하고 매파적 발언을 하는지 이거 한번 확인해봐야 됩니다. 또 2차 추경을 뭐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고 이 금리 인하가 국내 시장을 좀 끌어올려주는지도 한번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지속적인 흐름을 줄 거라는 시그널을 좀 준다면 시장은 상당히 호재이겠지만 한 번 주고 우리나라 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성이 있고 다만 정부의 새로운 수장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제가 금투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 투자는 좀 줄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맞다 얘기를 제가 한번 몇 번 했을 거예요. 기억하시는 무료 방송 보시면 기억할 거예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미국 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을 사고 있다. 이 머니무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규모는 크진 않은데요. 일단 서학개미가 한 2,800억 정도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동학개미는 8,000억 넘게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미국은 오히려 투자가를 내쫓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중국과 유럽으로 투자 설정액이 증가하고 있고 미국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왜냐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뢰가 떨어진 거잖아요. 투자가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불확실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믿을 수는 부위 언덕이 있어야 가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 경제 대국과 그쵸? 군사 강국이라는 건 확실하지만 예전과처럼 완전히 신뢰하고 투자하기가 부담스러워진 거죠. 거기다 국채 뭐 이런 부분, 관세로 인해서 여러 나라를 힘들게 하는 부분, 투자가로서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먼저 돌아왔어야 되죠. 이제 저는 나라가 이 미국 시장은 정체하더라도 다른 나라는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흐름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점이 이제 다가온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